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전동석 교수님 소개 감사드리고요. 여기 광러준 교수님께 초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한양대학교 정주석이라고 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니까 강의 제목을 이제 Fundamentals of Spike Neural Networks and Weight Optimization이라고 했는데 사실 상당히 좀 범위가 좀 넓어서 그러니까 2시간이라는 시간이 좀 긴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 분야를 좀 커버하기가 좀 시간상 녹록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전반부에서는 이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기초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제 스파이킹 뉴런 모델 등등이 있는데 이게 왜 이제 그런 모델을 흔히 사용하고 있는지 등등 이렇게 좀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학습 그리고 최근 트렌드가 이게 어쨌든 이제 뉴러모르픽 하드웨어 즉 이제 데디케이티드 하드웨어 적용을 위해서 이 알고리즘 연구를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사실 그 이제 데디케이티드 하드웨어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온칩 메모리 캐패시티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좀 그 트렌드가 좀 라이트웨이트 SNN 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대책 혹은 그거를 위한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후반부에서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러닝 알고리즘 그리고 이제 경량화된 SNN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웃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스파이킹 뉴럴넷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이제 크게 이 뉴럴 코드 그리고 스파이크 뉴럴 모델 그리고 시냅스 모델 이게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토폴로지 상으로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딥 뉴럴 네트워크랑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폴로지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대동소이하고요. 그래서 이게 흔히 사용되는 이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역시 DNN처럼 이제 레이어 와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컨볼루션 기반의 그런 네트워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 딥 뉴럴 네트워크랑 차이점은 뭐냐면은 여기 노드의 어떤 모델을 사용하느냐, 이제 그게 딥 뉴럴 네트워크와 이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를 차이점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뭐 렐루 등과 같은 이제 간단한 non-linear 펑션을 사용하는데 이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요 스파이킹 뉴런은 좀 모델이 복잡합니다. 이 복잡도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모델 자체가 타임 디펜던트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그 펑션이 타임 인디펜던트 펑션이 있고 타임 디펜던트 펑션이 있는데 일단 타임이라는 게 들어가는 순간 그 복잡도가 확 커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는 컴플렉시티가 딥 뉴럴 네트워크 대비 이제 굉장히 좀 이제 큰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보를 인코딩하고 그리고 정보를 디코딩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딥 뉴럴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액티베이션 펑션과 크게 이제 정보 측면에서는 다르지 않는데 도대체 그 정보를 어떻게 인코딩을 하고 어떻게 디코딩을 하겠느냐 그리고 어떤 물리적 퀀티티를 이용해 가지고 디코딩하고 인코딩을 하겠느냐 이제 요게 차이점이고 그 차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차이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딥 뉴럴 네트워크와 다르게 이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에서 노드와 노드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원 비트로 구성된 스파이크로 하게 됩니다. 즉 이제 DNN처럼 예를 들어서 이 노드와 이 노드, 즉 이 노드에서 이 노드로의 정보 전달이 리얼 밸류 정보가 아니라 0 혹은 1의 스파이크 이제 데이터 패킷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데 물론 스파이크 패킷 하나, 즉 1비트 정보를 전달해서는 물론 또 이제 프로세싱이 되지 않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1비트가 아닌 좀 유의미한 크기의 정보를 주고받고 이제 그런 이제 데이터 전송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어떤 뉴럴 코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델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냥 간단한 토폴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여기 하나의 뉴런과 여기 또 다른 뉴런이 있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시냅스라는 건 이제 유니 디렉셔널 이제 데이터 플로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기 이제 프리시냅틱 뉴런, 요건 이제 포스트 시냅틱 뉴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프리시냅틱 뉴런에서 그 이제 그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스파이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시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요 프리시냅틱 뉴런에서 스파이크가 하나, 둘, 셋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그 스파이크가 요 포스트 시냅틱 뉴런으로 전달이 되는데 요 포스트 시냅틱 뉴런은 이제 스테이트 베리어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개의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델 컴플렉시티가 결정되고 그 다이내믹스의 그 뭐 리치니스 정도가 결정이 되는 건데요. 가장 간단하게 하나의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는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즉 이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우리가 흔히 이제 멤브레인 포텐셜이라고 부릅니다. 그 멤브레인 포텐셜은 이 간단한 모델에서는 이제 타임 컨볼루션을 하는 겁니다. 이 즉 그 스파이크들을 우리가 싱글 익스포넨셜 커널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시간적으로 컨볼루션을 하고 그 결과가 멤브레인 포텐셜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요런 경우라 그러면은 요 인풋 스파이크 3개에 반응을 해서 우리가 익스포넨셜 커널로 시간 컨볼루션을 하면은 요렇게 멤브레인 포텐셜 에볼루션이 나타나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스레숄드 전압이 있고 이 멤브레인 포텐셜이 요 스레숄드를 넘는 순간 요 포스트 시냅틱 뉴런에서 요 스파이크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요 스파이킹 뉴런이라는 거는 어떤 스파이크 정보를 인코딩해서 또 다른 스파이크로 그 디코딩하고 그 또 다른 스파이크로 그 정보를 이제 인코딩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 이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딥 뉴럴 네트워크 대비 복잡도가 이제 굉장히 큰 이제 그런 모델이고요.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 딥 뉴럴 네트워크 대비 이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큰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타임 도메인이라는 걸 이제 포함하고 있다. 즉 타임 디펜던트 모델이다. 그래서 그 모델 자체는 어 어떻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하는 것처럼 스태틱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배보다 배꼽이 큰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델 자체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에 적합한 데이터는 이제 좀 다이내믹 데이터여야 되겠다. 뭐 동영상 등과 같은 다이내믹 데이터가 적합하다. 그래서 이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는 당연히 토폴로지상 즉 공간상으로도 컨볼루션을 합니다. 왜냐하면 SNN 요즘 트렌드가 컨볼루션 레이어 기반의 SNN이기 때문에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이제 공간상의 컨볼루션도 하고 이제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이제 시간상으로 컨볼루션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다이내믹 데이터셋 학습 그리고 인퍼런스에 적합한 그런 모델이고 그러면 이 템포럴 커널이라는 걸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다이내믹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을 많이 하는데 요 템포럴 커널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모델 자체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뉴런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이 시냅틱 커널 나중에 이게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그리고 포텐셜 커널 혹은 뭐 프리 트레이스, 포스트 트레이스, 뭐 리워드 트레이스 등등과 같은 다양한 템포럴 커널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시간상으로도 컨볼루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볼루션이란 과정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굉장히 많고 이제 그에 따라서 좀 이제 컴퓨테이셔널 이제 워크로드 좀 큰 이제 그런 이제 모델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요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에 우리가 그 다이내믹스의 그 리치니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다이내믹스의 정도를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한 다이내믹스를 포함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시간적으로 그 캐패시티가 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그 모델의 그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그리고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당히 좀 타협을 하는 이제 수준에서 모델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뉴럴 코딩 우리가 어떤 코드를 사용해 가지고 요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스파이크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그냥 특정 시간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맵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니까 0 이냐 아니냐 딱 요 정보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 정보 자체는 유의미하지 않은데 이제 그것들이 어떤 그룹 혹은 또 다른 물리적 퀀티티를 우리가 인제 그 개입시키면은 이제 거기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인풋 스파이크가 이렇게 들어온다. 인제 들어오는데 이 스파이킹 뉴런이 그 인풋 신호를 이제 인코딩을 하고요. 그럼 그 인코딩을 하는 그 물리적 퀀티티가 뭐냐?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흔히 사용되는 게 파이어링 레이트, 그러니까 레이트 코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뉴런이 코딩하는 방식은 인풋이 크면은 당연히 아웃풋도 큰 겁니다. 이거는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엑스펜션 펑션과 같은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인풋이 크다 혹은 아웃풋이 크다 이게 불명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풋, 아웃풋 둘 다 그냥 1비트의 스파이크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면 인풋이 크다, 아웃풋이 크다를 어떻게 정의를 하겠느냐. 그래서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파이어링 레이트 코드. 이 경우에서는 어떤 주어진 시간 피어리어드에서 몇 개의 스파이크가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지금 되게 불연속적인 퀀티티긴 한데 이제 그래도 만약에 주어진 시간에서 많은 스파이크가 발생하면은 적은 스파이크가 발생한 경우 대비 이제 아웃풋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파이어링 메인 코드를 쓰면 그런 식으로 아웃풋과 인풋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레이 코드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특정 시간을 두고 이제 그 시간에 많은 스파이크가 발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스파이크를 카운팅해 가지고 아웃풋이 크다 혹은 인풋이 크다를 말하려면은 어떤 샘플이 당연히 많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좀 커지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 인퍼런스를 하던 그러니까 러닝을 하던 스파이크의 개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뉴로모르피 하드웨어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이제 굉장히 그 에너지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 레이 코드를 사용하면은 그 스파이크도 많이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도 이제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레이턴시 코드 혹은 템포럴 코드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스파이크를 이용해 가지고 정보를 이제 인코딩 하자라는 건데 말씀드리지만 스파이크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0이냐 1이냐 딱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거는 이제 연속적인 이제 물리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파이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스파이크가 발생한 시간, 즉 이제 컨티뉴어스한 물리량의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인코딩, 디코딩 해 보자라는 게 요 템포럴 코드고요. 특히 요 레이턴시 코드는 그러면 요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풋이 크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떤 스파이크가 있고 이제 그 웨이트가 큰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웨이트가 크고 웨이트가 작은 두 개의 연결이 있는 경우 이제 두 가지를 비교를 해 보면 당연히 웨이트가 큰 쪽이 더 큰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템포럴 코드에서 아웃풋이 크다라고 얘기하면은 레이턴시가 짧은 경우입니다. 즉 이 모델에서 인풋을 받고 아웃풋이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 지체가 있는데 만약에 웨이트가 크면은 이 시간 지체가 짧게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고 시간을 우리가 보면은 요 웨이트가 크다 혹은 작다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레이턴시 코드라는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정보를 인코딩하는 거고요. 근데 이 장점은 뭐냐면은 인제 하나의 스파이크만 가지고도 충분히 정보를 인코딩, 디코딩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제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제 데드 뉴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뉴런이 네트워크에서 뉴런이 동작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멤브레인 포텐셜이 이제 스레시홀드보다 좀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스레시홀드 밑으로 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경우에는 이 뉴런이 더 이상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라 그러면은 이제 뉴런 자체가 이제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그 뉴런에서 다 끊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이제 그 템포럴 코드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레이 코드에서는 큰 인풋, 작은 인풋에 대해서 어떻게 이 스파이킹 뉴런이 반응을 하느냐, 이제 특정 시간을 두고 발생하는 스파이크의 개수가 몇 개냐를 가지고 우리가 요 아웃풋이 뭐였느냐를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스파이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정 타임에서의 이제 타임 피어리드에서 스파이크 개수를 세야 되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발생합니다. 네, 그것과 반대로 요 템포럴 코드는 하나의 스파이크만으로 정보를 이제 인코딩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수의 스파이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만 데드 뉴런 등과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인제 그 레이턴시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아웃풋 스파이크인데요.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지금 이 레이턴시가 딴 거 대비 굉장히 크잖아요. 그 경우에는 인풋이
다른 경우 대비 이제 작았다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한다기보다는 네트워크가 판단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상식선에서 지금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저도 뭐 이 바이올로지 쪽을 뭐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이게 자세히 아는 건 아니어 가지고. 근데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SNN에서 흔히 사용되는 모델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이제 바이올로지컬한 그 백그라운드가 다 있는 그런 모델들이고요. 이제 그것들을 굉장히 이제 심플리파이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좀 배경 지식으로서 요 바이올로지컬 뉴런에 대해서 쪼끔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바이올로지컬 뉴런을 보시면은 요게 그 코텍스에 있는 피라미달 뉴런의 모식도고요. 그래서 여기 인제 셀 바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마라고 또 부르는 거고요. 이게 모양은 되게 좀 복잡해 보여도 이제 이거를 파트로 나눠 보면은 이제 크게 복잡하지 않은 게 요게 소마라고 하는 셀 바디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 이제 덴드라이트가 있습니다. 요 덴드라이트가 있고 요 덴드라이트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프리시냅틱 뉴런으로부터의 인풋을 받는 시냅스가 위치해 있는 게 요 덴드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요 빈 공간이 하나하나가 다 이제 시냅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 시냅스를 요 소마에서 시냅스를 통해서 들어온 인풋을 소마에서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그 결과로서 아웃풋으로서 스파이크가 발생을 하면은 그 스파이크는 요 엑손을 따라서 이 뉴런의 포스트 시냅틱 뉴런으로 그 정보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체인을 따라서 계속 반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요게 시냅스, 그리고 이 시냅스를 보시면은 시냅스는 요 실제로 요게 덴드라이트 스파인이고요. 요게 엑손 터미널입니다. 고 사이에 한 20 나노에서 한 40 나노 정도의 굉장히 작은 갭이 있고 이제 고 갭에서 요 프리시냅틱 스파이크 정보가 요 포스트 시냅틱 뉴런 쪽으로 전달이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뉴럴 프로세싱이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럼 이제 뉴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뉴런은 요 그 리피드 바이레이어 멤브레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뉴런의 어떤 이제 껍데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뉴런의 바깥쪽 이걸 extracellular medium, 그리고 뉴런의 안쪽 intracellular medium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요 바깥쪽과 안쪽은 요 멤브레인으로 꽉 어떻게 보면 이게 아이솔레이션이 돼 있는 거고요, 안쪽이. 근데 이게 완전한 아이솔레이션이 아니라 요 멤브레인 안에는 요 이온 채널들이 있습니다. 즉 이온 채널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선택적으로 이온들을 넣어 주기도 하고 이제 밖으로 빼 주기도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인제 그 이온 선택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요 이제 바이올로지컬 뉴런은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제 결국엔 이거를 이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하긴 합니다. 이제 하긴 하는데 요게 멤브레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온 측면에서는 이제 캐파시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요 이온 채널들이 뭐냐면 캐파시터 안에 포함된 어떻게 보면 이제 레지스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레지스터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선택적으로 이온들이 요 레지스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기도, 그리고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기도 한다라는 게 요 바이올로지컬 뉴런의 기본 구조고요. 그리고 그 이온 펌프가 안에 이제 그 멤브레인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이온 펌프는 뭐냐면은 에너지를 소모해 가지고 이제 특정 이온들이 이 바깥쪽과 안쪽에 이제 농도 차를 만드는 이제 그런 그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올로지컬 디바이스인데 이거를 이게 뭐냐면 그냥 바이올로지컬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를 소모해 가지고 이온의 농도 차를 만드는 이제 그런 바이올로지컬 배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뇌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요 이온 펌프에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 뭐 그러면 이제 이걸 인제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요. 그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흔히 하는 모델링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 멤브레인이라는 게 이제 캐파시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온 입장에선. 그래 가지고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캐파시터고 이제 등가회로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온 채널이 있습니다. 이온 채널은 이제 특정 이온에 대한 어떤 그
그 레지스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 특정 이온에 대한 저항들이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쭉 왜냐하면 요 이온 채널들이 요 멤브레인 포텐셜에 임베드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렇게 존재하고요.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특정 이온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배터리가 다 붙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말씀드린 이온 펌프라는 게 이제 각각의 이온 특정 이온의 어떻게 바깥쪽과 안쪽의 농도 그레디언트를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이렇게 붙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인젝션 되는 거는 이제 뭐 실제는 이온인데 우리가 이제 전자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냥 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멤브레인 포텐셜이 그리고 요 스파이킹 뉴런을 모델링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요런 식으로 그냥 쉽게 등가위를 구성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류가 주입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요 멤브레인에 차지가 쌓이는데 이거는 퍼펙트한 캐패시터가 아니라 좀 리키지가 있는 캐패시터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이온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레지스터가 병렬로 연결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 쉽게 등가위로 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가버닝 이퀘이션을 작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런 가버닝 이퀘이션을 만들 수가 있고요. 요 U라는 게 멤브레인 포텐셜입니다. 멤브레인 포텐셜이고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이게 그 이론 신경과학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복잡한 모델을 써서 실제 실험적 데이터를 이제 만족하는 그런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요 딥러닝형 스파이킹 뉴럴네트워크 쪽으로 가면은 오히려 이제 그 트렌드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 바이올로지컬 플러저빌리티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은 의미라는 게 많이 이제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엔 모델을 반대로 간단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라지 스케일 네트워크에서 예를 들어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하나가 더 추가된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모델을 간단하게 한다. 그럼 우리가 이걸 이제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이퀘이션 같은데 이것도 좀 더 이제 간단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이 다 합칩니다. 요 특정 이온 채널별로 레지스터를 두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다 합쳐 가지고 하나의 레지스터를 두고 네.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회로가 굉장히 더 간단해지죠. 근데 요렇게 되면은 요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리키 인티그레이트 앤 파이어 이런 모델입니다. 이거는 현재 거의 대부분의 이제 SNN 연구에서 사용되는 이제 기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예,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이 등가 회로 자체가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디퍼런셜 이퀘이션 상으로는 예, 요 간단한 이제 퍼스트 오더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결국에 푸는 거고 요걸 푸는 거고 요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뉴메리컬하게 푸는 게 우리가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모델링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제너럴 솔루션은 없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I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면은 요 시간에 대한 멤브레인 포텐셜은 결국에는 요렇게 표현이 되고요. 요게 뭐냐면은 요 인풋 커런트를 요 익스포넨셜 커널을 이용해서 컨볼루션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컨볼루션 커널이 있고 그 컨볼루션 커널도 간단한 하나의 싱글 익스포넨셜 커널이고요. 그 커널을 이용해서 인풋 커런트를 계속 시간상으로 컨볼루션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시간 축에서의 그 멤브레인 포텐셜 에볼루션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계산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커런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널리티컬한 솔루션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뉴메리컬하게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흔히 그 익스플리시트 메소드 즉 율러 메소드를 사용해 가지고 요 이퀘이션을 풉니다. 요 이퀘이션을 풀고 이거를 이제 율러 메소드를 적용하면은 이제 리커시브한 폼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정 타임 스텝 t에서의 인풋 커런트 그리고 특정 타임 스텝 t에서의 멤브레인 포텐셜로부터 다음 스텝에서의 멤브레인 포텐셜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 그냥 관계식 리커시브 관계식을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에다가 매핑만 하면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요 딥러닝 프레임워크 파이토치라든가 이제 텐서플로우 등과 같은 이제 그 상용화된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이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를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얘를 그러면은 이거 간단하게 이제 그래프에다가 매핑을 한 건데요.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에 매핑을 한 건데 요 각각의 베리어블들이 있습니다. 이게 인풋 커런트, 특정 타임 스텝 t에서의 인풋 커런트, 그리고 그걸로부터 계산한 멤브레인 포텐셜, 그리고 멤브레인 포텐셜이 있으면 요 스파이크 펑션이 있습니다. 요 스파이크 펑션은 단순히 헤비사이드 스텝 펑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스레숄드가 있고 멤브레인 포텐셜이 그 스레숄드 이상이면은 아웃풋은 1, 그거보다 낮으면 아웃풋은 0. 이제 간단한 헤비사이드 스텝 펑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특정 타임 스텝에서의 이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고요. 요 멤브레인 포텐셜 이밸루에이션을 하기 위한. 그리고 다음 스텝에서의 똑같은 베리어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I, U, S가 있고. 그러면은 요 관계식에서 보시다시피 이걸 리커시브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타임 스텝 t에서의 포텐셜에다가 요 팩터만큼 곱해주면, 그러니까 요거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 오버 타우 m을 우리가 테일러 익스펜션을 이용해가지고 퍼스트 오더만 고려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거를 이제 그렇게 어프록시메이션 할 필요는 없고, 요게 풀 익스포넨셜 이케이션 팩를 익스포넨셜 텀을 그냥 팩터로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요 두 개의 관계식에 의해서 이 다음 타임 스텝에서의 멤브레인 포텐셜은 전 타임 스텝에서의 멤브레인 포텐셜에다가 요 익스포넨셜 텀 컨스탄트만큼 곱해준 거 플러스 여기 다음 여기 스파이크, 그러니까 이 전 스텝에서 스파이크에 우리가 이제 스레졸드를 넘었으면은 얘를 이제 리셋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리셋을 하기 위한 이런 연결이 있고, 그리고 이 현재 타임 스텝에서의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다음 현재 타임 스텝이 t 플러스 1이라고 하면 t 플러스 1에서의 멤브레인 포텐셜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시간적으로 그냥 쭉 늘려가지고 계속 반복해주면 그게 이제 특정 타임 스텝에서의 멤브레인 포텐셜, 그에 따른 이제 스파이크 발생 여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시계 잠깐만요. 그 시계에서 보면은 예, 예. ST가 시계에 어디 없는데 아, 어디서 예, 작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서브 스레숄드 포텐셜만 이제 나타낸 거고요. 네네. 예, 이제 그 경우는 이제 서브 스레숄드만 고려하면 이제 ST라는 건 이제 늘 제로니까 여기는 없는데요. 네네. 만약에 어버브 스레숄드로 가면은 즉 이 U가 스레숄드 이상이 되면은 S가 이제 1이 되는 거고요. S가 네네. 1이 되면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1과 이제 요 이제 전 스텝에서의 멤브레인 포텐셜 값만큼 이제 빼주면 이게 0으로 우리가 리셋을 해주는 아, 겁니다. 네네네. 예, 아, 근데 여기는 알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서브 스레숄드여가지고 제가 이거 표기를 안 했습니다. 여기.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시냅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요. 음, 그러니까 시냅스라는 거는 여기 이제 요 굉장히 한 20에서 한 40 나노 정도의 굉장히 작은 이제 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거기에서 프리시냅틱 정보가 요 포스트 시냅틱 뉴런으로 이제 전달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전기 생리학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요 시냅스에서 발생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스파이크라는 그 프리시냅틱 스파이크라는 정기적인 정보가 이제 화학적인 정보로 바뀌고요. 일단 그 바뀐 화학적인 정보가 요 포스트 시냅틱 뉴런의 덴드리틱 스파인으로 전달이 되고 거기서 다시 정기적인 정보로 바뀌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런 이제 생리학적인 기전에 기반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스파이크가 여기 프리시냅틱 뉴런으로부터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이제 스파이크가 여기 엑스터널 터미널에 도착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뉴로 트랜스미터라는 케미컬 메신저가 확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분비가 되고 그 분비된 케미컬 메신저가 요 포스트 시냅틱 뉴런의 덴드리틱 스파인에 있는 이온 채널에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게 선택적으로 이온 채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온 채널은 이제 뭐 트랜지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게이팅을 요 화학적인 뉴로 트랜스미터라는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게이팅을 하는 트랜지스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은 여기 밖에 있는 요 이온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쭉 주입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기적이라는 프리시냅틱 스파이크 신호가 뉴로 트랜스미터라는 화학적 신호로 바뀌고 그 바뀐 화학적 신호가 다시 요 포스트 시냅틱 뉴런의 이온 채널을 열어줌으로써 다시 정기적 신호로 바꾸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흔히들 이제 스파이킹 뉴런 모델에서 얘기하는 커런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커런트라는 건 결국에는 요 포스트 시냅틱 커런트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EPSC와 IPSC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이제 흔히들 요즘에는 그냥 커런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EPSC는 익사이테토리 이제 PSC고요. 이거는 웨이트가 포지티브인 경우입니다. 예, 포지티브 웨이트를 가지고 있는 그 시냅스에서의 유도된 커런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IPSC는 이니비토리 PSC이고, 요거는 웨이트가 마이너스인 시냅스에서 유도되는 이제 반대 극성의 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근데 현재는 그렇게 굳이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추세는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 과정을 우리가 좀 이제 수학적으로 좀 표현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요.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좀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아, 너무 이렇게 긴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결국에는 여기 이온 채널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덴드리틱 스파인의 이온 채널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우리가 시냅틱 웨이트라고 하면은 그 이온 채널의 개수에 비례하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온 채널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은 여기 분비된 뉴로 트랜스미터가 여기 수많은 이온 채널들에 붙는데, 그 이온 채널이 이제 게이팅을 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어떤 그 임의성이 좀 있어가지고, 어떤 일부 이온 채널들은 뉴로 트랜스미터가 붙으면 열리고, 근데 일부는 열리지 않는데, 그런 어떤 그좀 임의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임의성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뉴로 트랜스미터가 여기 붙었을 때 열리는 확률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채널 오프닝 프로바빌리티 PS라고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PS라는 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거고, 그럼 이 오른쪽에 이제 첫 번째 항은 뭐냐면은 뉴로 트랜스미터가 분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널이 열릴 확률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1-P로 둔 거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probability라는 건 1보다 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드캡을 둔 거고요. 결국에는 요거는 이제 플러스 항이니까 뉴로 트랜스미터가 분비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는 이제 늘 플러스고요. 그러다가 뉴로 트랜스미터가 끊기고 나면은 분명히 그 다시 닫혀야 되니까 요 닫히는 그 디케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항은 뉴로 트랜스미터의 분비가 끝난 이후에 다시 채널이 닫히는 그런 과정을 표현하기 위한 그 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되고, 요거를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지금 뉴로 트랜스미터가 있는 동안에는 채널이 열릴 확률이 이렇게 증가했다가, 뉴로 트랜스미터가 꺼지면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디케이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확률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확률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을 텐데 이제 별건 없고요. 그래서 요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그냥 수식적으로 푼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1차 미분 방정식을 풀면 요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그러면 요 구간을 나눠 가지고 여기서의 또 미분 방정식 풀어야 되고, 요 주황색 구간에서의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런 과정을 할 필요가 있나? 제가 제 생각은 아니고요. 이 분야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 뉴로 트랜스미터가 분비되는 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굉장히 짧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냥. 이제 굉장히 짧다. 이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우리가 요 채널 오프닝 프로바빌리티라는 거 자체를 요 스파이크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스텝 와이즈하게 증가를 했다가, 이제 그리고는 그냥 익스포넨셜하게 디케이를 한다. 그냥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지금 요 과정을 우리가 이제 표현하면 그냥 요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 채널 오프닝 프로바빌리티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스파이크 인풋이 있으면은 스텝 와이즈로 프로바빌리티 증가가 있고, 없으면은 익스포넨셜한 디케이. 그냥 그렇게 쉽게 그냥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동 코드로 표현하면 그냥 이렇게 되겠죠. 이제 P0라고 하면은 이제 스파이크가 인풋이 있을 때 증가하는 프로버빌리티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풋 스파이크가 없으면 익스포넨셜 디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요 채널 오프닝 프로버빌리티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건 이제 채널 오프닝 프로버빌리티고, 그러면 전체 오픈 채널은 요 프로버빌리티에다가 요 시냅스에 위치한 전체 이온 채널의 개수를 곱해주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특정 시간에서의 열려 있는 이온 채널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결국엔 요게 이제 컨덕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의 채널이 어떻게 보면은 가질 수 있는 이제 그 이온 컨덕턴스를 곱해주면 결국엔 이제 전체 컨덕턴스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 포스트 시냅틱 커런트라는 거는 결국에는 요 전체 그 PS와 이제 전체 이온 채널의 개수의 곱에 이제 비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 오프닝 프로바빌리티, 그러니까 NC라는 건 컨스탄트고요. 그러니까 전체 커런트라는 거는 결국엔 PS에 의해서 이제 좌우가 된다. 아까 말씀드린 채널 오프닝 프로바빌리티, 즉 인풋 스파이크가 있으면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고 아니면은 스텝와이즈로 증가하고 아니면 익스포넨셜하게 디케이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시냅틱 그 채널 오프닝 프로바빌리티를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간략하게 이제 모델링을 한 이제 채널 오프닝 프로바빌리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풋 스파이크가 있으면은 스텝 와이즈 인크리스 아니면은 익스포넨셜 디케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게 결국엔 뭐냐면은 결국엔 인풋 스파이크를 이 익스포넨셜 커널을 이용해서 컨볼루션을 하는 겁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그냥 컨볼루션을 계속 하면은 우리가 그 누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스파이크가 계속 이게 작은 간격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게 계속 그 커런트가 누적이 되는 이제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웨이트라는 걸 도입을 하고요. 여기 I 시냅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포스트 시냅틱 커런트고요. 이제 그거를 요 웨이트와 그리고 이제 K라는 요 익스포넨셜 커널로의 곱으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이제 곱으로 정의를 하고 그럼 요 KS 요 익스포넨셜 커널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 익스포넨셜 커널을 시간으로 전체 적분을 하면 1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요 스텝 와이즈로 증가 하나의 스파이크에 의해서 유도되는 요 스텝 와이즈 포스트 시냅틱 커런트 증가분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쉽게 그냥 적분해 보시면 됩니다. 요거 적분해 보시고 적분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그 스텝 와이즈로 증가하는 양은 W 오버 타우 S입니다. 요 W라는 건 시냅틱 웨이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익스포넨셜 커널을 우리가 요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과정 자체는 뭐냐면은 우리가 시냅틱 커런트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 들어오는 인풋 스파이크가 있으면은 요 KS라는 익스포넨셜 커널을 이용해서 컨볼루션을 하고 이제 거기에다가 웨이트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시냅틱 커런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이제 컨볼루션 과정을 좀 더 말씀드리면은 요 시간에서의 스파이크가 발생 인풋이 있다 그러면은 요만큼의 시냅틱 커런트가 이볼루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스텝에서의 이제 스파이크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또 이 추가된 스파이크에 의해서 발생하는 커런트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것들의 리니어 썸 자체가 전체 시냅틱 커런트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이제 컨볼루션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라는 게 인풋 스파이크 트레인입니다. 즉 델타 펑션, 스파이크를 자체를 우리가 델타 펑션으로 모델링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 델타 펑션의 썸이 요 로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것들을 요 익스포넨셜하게 디케이를 하는 요 익스포넨셜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시간 컨볼루션을 하면은 요 쉽게 그냥 시냅틱 커런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 웨이트라는 거에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를 생각해 보시면은 간단하게 요 식을 그 좌변과 우변을 이제 시간으로 적분을 해 보시면은 요 좌변과 커런트를 시간으로 적분하니까 이건 차지고요. 우변을 시간으로 적분해 보면 이제 웨이트는 컨스탄트고요. 요거는 지금 제가 아까 정의상 1이라고 했잖아요. 1이니까 결국에는 이게 웨이트고요. 결국에 웨이트는 뭐냐면은 하나의 스파이크에 의해서 유도될 수 있는 전체 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스파이크에 의해서. 그래서 웨이트가 크다 그러면 하나의 스파이크가 드라이브할 수 있는 차지가 굉장히 큰 경우고 만약에 웨이트가 굉장히 작다 그러면은 하나의 스파이크에 의해서 드라이브할 수 있는 차지가 굉장히 작다. 그래서 W라는 거에 즉 웨이트라는 거의 물리적 의미는 하나의 스파이크가 드라이브할 수 있는 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 아까 흔히들 통용되는 이제 명칭인데요. 어, 우리가 지금 시냅틱 커런트를 에볼루션 하는 과정, 이제 U라는 게 우리가 스파이크라고 보겠습니다. 스파이크 트레인이고요. 이제 그거는 아까 식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퍼스트 오더 익스포넨셜 이퀘이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거 결국엔 로페스 필터입니다. 이게 로페스 필터고요. 그래서 실제 RC 로페스 필터랑 비교해 보시면 이게 이제 식상으로 완전히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냅틱 이제 커런트, 혹은 이제 종종 좀 더 간단한 모델에서는 이 시냅틱 커런트 자체를 에밸류에이션을 하지 않고 이 멤브레인 포텐셜 자체를 그냥 바로 델타 펑션 형태로 주어진 스파이크를 그냥 그 컨볼루션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멤브레인 포텐셜 자체가 로페스 필터드 스파이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동작 원리상 멤브레인 포텐셜 혹은 시냅틱 커런트 자체가 이 인풋 스파이크를 그냥 로페스 필터링하는 이제 과정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흔히들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럼 여기까지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스파이킹 뉴럴넷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포인트, 물론 저도 이렇게 무슨 제가 이 뇌과학 전공자도 아니고, 근데 그 첫 번째 파트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흔히들 사용되는 그 스파이킹 뉴럴 모델의 그 파운데이션들이 다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배경 지식을 좀 이제 전달을 드리려고 첫 번째 파트를 이제 마련을 한 거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는 이제 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음, 사실 그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러닝 알고리즘은 이제 크게 두 개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뭐냐면 이제 딥러닝이거든요. 그러니까 딥러닝 이전과 딥러닝 이후에 이 러닝 알고리즘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 알고리즘은 사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한 1950년대, 60년대 그때부터 시작을 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런 분야인데, 사실 딥러닝 이전에는 그 연구의 그 러닝 알고리즘의 트렌드가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SNS 학습의 기본이 되는 게 헤비한 러닝 룰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뇌과학 측면에서 러닝 룰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딥러닝 이전에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당연히 그 학습 알고리즘도 이제 로컬 룰을 사용합니다. 이제 그 백프롭과 같은 굉장히 큰 글로벌 데이터에 의존하는 학습 알고리즘이 아니라 굉장히 로컬 데이터만 사용하는 그런 학습 룰 개발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류였고요. 딥러닝 이전에는. 근데 하지만 딥러닝 이후로 넘어가면은 이게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 어떻게 보면은 사실 바이오 플러저빌리티라는 거의 정의도 좀 애매하긴 한데, 그 딥러닝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그 바이오 플러저빌리티 혹은 그 데이터의 로컬리티 그리고 알고리즘의 로컬리티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면은 이제 딥러닝 이후에는 이제 이제 그런 게 이제 중요한 척도가 좀 상대적으로 중요한 척도가 아닌 게 이제 그런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러닝 알고리즘은 이제 대체로 백프로파게이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DNN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많은 SNN에서도 많은 그 로컬 러닝 룰도 제한이 됐고요, 지금까지. 이제 갖가지 테스트도 많이 진행이 되었고 했는데, 결론은 결국에는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보다 더 나은 성능을 가지는 그런 알고리즘은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중간 결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요 SNN도 이제 트렌드가 이제 딥 러닝 향 SNN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 SNN 학습도 당연히 DNN과 마찬가지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이용한 거고요. 물론 그 백프로파게이션의 그 포워드 패스랑 백워드 패스가 좀 다르긴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 상이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에러 백프로파게이션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DNN 학습에 사용되는 이제 갖가지 테크닉들을 요 SNN 버전으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현재 흔히들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아직은 DNN이라는 거랑 SNN이라는 거의 기술 격차는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당연히 퍼포먼스 차이도 좀 이제 큰 편이고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래도 저변이라든가 아니면 그 연구의 역사 굉장히 몇 년 동안의 역사긴 한데 짧은 역사긴 한데 아무래도 출발점 자체가 요 SNN 딥러닝 향 XNN이라는 게 좀 출발 시점이 좀 DNN 대비 좀 늦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고 지금 판단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후반부에서는 주로 딥러닝 이후에 SNN 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이 에러 백 프로퍼게이션에 기반을 한 그런 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음, 저희 후반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은 좀 가운데 좀 끊는 것보다는 아예 후반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교수님 예, 예.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아, 학생들 혹시 너무 피곤하면 잠깐 쉬어도 한 5분만 쉬었다가 해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예. 5분만 쉴까요? 예. 예, 예, 예. 그러면은 50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다시 시작할까요? 네, 학생들 준비됐죠, 다? 예. 뭐, 그러면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시작해 예, 주시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이 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레이트 코드를 이용한 러닝 알고리즘 그리고 템포럴 코드를 이용한 러닝 알고리즘 두 개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뭐 잘 아실 텐데 이게 이제 백프롭 알고리즘이죠. 그냥 DNN에서 그래서 인풋이 있고 요 레이어 와이즈로 요 액티베이션들이 있고 그러니까 피처 맵들이 있고요. 있고 포워드 패스를 따라서 인풋에서부터 이렇게 갔다가 이제 소프트맥스 그리고 로스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이제 백워드 패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뒤에서부터 웨이트를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게 이게 에러 백 프로퍼게이션 이제 알고리즘이고요. 잘 아실 테니까 이제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에러라는 게 이제 뒤에서부터 오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뒤에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에러를 이밸류에이션 해야 되는데 이제 결국에는 아웃풋에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아웃풋에서부터 에러를 계산하고 그 계산된 에러를 이제 웨이트 트랜스포즈를 이용해 가지고 통해 가지고 이제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온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특정 레이어 L에서의 에러라고 하면은 이전 레이어에서의 에러를 이제 트랜스포즈한 웨이트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거기에다가 요 Y가 요 액티베이션인데요. 그 액티베이션의 그레디언트를 이제 곱해줘야 된다. 이제 그게 특정 레이어 L에서의 에러고요. 이제 그것과 그 전 레이어에서의 로부터의 인풋이라고 보면 되는데 전 레이어로부터의 인풋의 곱이 우리가 델타 W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이렇게 델타 W를 이제 계산을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포인트 뭐냐면은 지금 액티베이션에 이제 그레디언트를 곱해주기 때문에 요 액티베이션 자체가 이제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예, 가능해야 된다라는 게 이 백프로퍼게이션의 이제 포인트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SNN에다가 우리가 이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이제 백워드 패스까지 고려해가지고 그려보면은, 그러니까 요 간단한 모델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다 말씀드린 건데요. 이전 레이어에서 발생한 스파이크에 웨이트를 곱한 게, 그러니까 여기서 요 스파이크의 웨이트를 곱한 게 이게 하나의 레이어인데요. 요 하나의 레이어고 하나의 레이어는 아까 보여드린 이제 DNN과 달리 이게 스테이트 베리어블들을 여러 개를 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래프 자체가 좀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도가 DNN보다 좀 많이 높고요. 그래서 요게 하나의 레이어고 요게 하나의 그냥 액티베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액티베이션 자체가 이런 이제 스테이트 베리어블 두 개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달된 스파이크를 이용해서 이 V라는 건 시냅틱 커런트고요. 시냅틱 커런트라는 걸 이밸류에이션 하고 그렇게 계산한 커런트를 이용해서 멤브레인 포텐셜을 이밸류에이션 하고 그 발생한 멤브레인 포텐셜을 이용해서 이 스파이크 펑션을
연산을 해서 결국엔 스파이크가 발생을 하던가 안 하던가가 결정이 되게 되고 그게 다음 레이어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식을 보시면 그냥 요 식을 그냥 이렇게 쭉 이제 그래프에다가 매핑을 한 거고요. 리커시브하게 보면은 요게 타임 스텝 T에서의 모델이고 그리고 다음 타임 스텝에서 역시 똑같은 그 레플리카를 줄 수가 있고 이제 그 리커시브하게 보면은 요 V라는 것도 이전 스텝에서 요 알파 S라는 팩터를 곱해줘야 되고요. 요거는 익스포넨셜 디케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왜냐하면 시냅틱 커런트라는 게 우리가 익스포넨셜한 디케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디케이를 고려해서 요 VL 타임 스텝 T에서의 VL과 다음 타임 스텝에서 VL 사이에 요 알파 S만큼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거고 요 곱해준 알파 S라는 팩터는 익스포넨셜 to the 마이너스 1 오버 타우 S만큼이다. 그리고 요 U도 마찬가지인데요. 요 포텐셜 자체도 요 식을 보시면은 이전 타임 스텝과 다음 타임 스텝 사이에 여기 팩터 알파 n만큼 곱해줘야 됩니다. 곱해주는 퀀티티가 이만큼이고요. 요거를 역시 이전 타임 스텝에서 다음 타임 스텝으로 이렇게 곱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요 스파이크 펑션은 흔히 헤비사이드 스텝 펑션으로 표현을 하고요. 요 세타가 스파이킹 스레시홀드고 이게 U라는 게 타임 스텝 T에서의 멤브레인 포텐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포텐셜이 스레시홀드 이상이면은 아웃풋이 1, 즉 스파이크를 만들어내고 만약에 스레시홀드보다 낮으면은 이제 아웃풋은 0인 이제 그런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뭐 좀 복잡도가 증가하긴 증가했는데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우리가 이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는 타임 디펜던트 모델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쫙 언로를 시켜놔야 됩니다. 이렇게 언로를 시켜놔야 되고요. 결국에는 만약에 그러니까 인퍼런스만 하는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언로를 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은 요 각각의 요 베리어블 V, U는 그냥 이 오버라이팅을 계속하면 되고요. 인퍼런스만 할 때는. 근데 하지만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우리가 백 프로퍼게이션 스 타임을 BPTT를 적용하기 위해서 시간상으로 쭉 언로를 해야 되고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요 이 스페이스 컴플렉시티가 타임 스텝에 비례해 가지고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습을 할 때는 이게 모델 자체가 굉장히 벌키해집니다. 특히 타임 스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엄청 이제 벌키해지는 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보통 몇 개까지 언로를 하나요? 몇 스텝까지? 음, 학습할 때. 학습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할 때는 저희는 적어도 100은 안 넘으려고 합니다. 엄청 많네요. 예. 예, 예, 많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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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고요. 예.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템포럴 코드를 사용하는데 제가 아까 스파이크 타이밍이라는 게 이제 물리적인 퀀티티로 봤을 때 연속적인 퀀티티라고 했는데 이렇게 언로를 하고 나면 실제로 이게 타임 스텝이라는 게 디스크리트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타임 스텝의 개수라는 게 아웃풋의 프리시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스텝 자체를 많이 줄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 스텝을 10개로 줄이면 결국에는 10분의 1로 줄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퀀타이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스텝 개수로 이제 아웃풋이 퀀타이제이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네네. 그렇기 그러니까 예, 미니멈 듀레이션이 예를 들어 일나노면은 그게 예를 들어 아웃풋이 100개 모여야 된다라고 하면 100나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100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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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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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좀 벌키하긴 합니다. 예, 벌키하긴 하고요. 예. 이제 그러고 근데 뭐 좀 이제 모양 복잡해 보이더라도 우리가 그냥 이 백프로퍼게이션 패스를 그냥 따라서 이제 학습을 하면 되니까 이제 그건 큰 문제가 없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제가 아까 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액티베이션에 그레디언트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이제 스파이크 펑션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 포텐셜이 세타에서 지금 얘가 미분 불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미분 불가능하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큰 문제예요. 예, 큰 문제고 그래서 이 BPTT를 이 SNN 언롤한 SNN에 적용할 때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가 요 라운드 S, 라운드 U를 우리가 이밸류에이션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거를 뭐
좀 억지로 헤비사이드 스텝 펑션을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뭐 만약에 시그모이드와 같이 좀 변형을 하는데 그 슬로프가 굉장히 그 스티프한 그 시그모이드로 가정을 하면은 결국에는 요 그레디언트 값은 델타 펑션으로 주어지는데요. 이제 설사 그렇게 한다 그래도 또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음, 요 백워드 패스를 이제 따라간다라고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BPT니까 뭐 이게 가장 낮은 타임 스텝이라고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요. 요 만약에 이 라운드 S, 라운드 U를 우리가 델타 펑션으로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요 이 특정 시간에서 정확하게 포텐셜이 스레시홀드가 되지 않으면은 이 그레디언트 값은 다 제로예요. 다 제로고 그러면은 에러가 못 내려갑니다. 그냥 여기 다 끊겨버립니다. 여기 끊기고 만약에 얘도 요 이 타임 스텝에서의 포텐셜이 정확하게 스레시홀드가 아니면은 얘가 0이기 때문에 거기도 끊겨버리고 결국엔 학습이 전혀 안 돼요.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요. 예, 아, 설사 우연히 요 특정 타임 스텝에서의 포텐셜이 정확하게 스레시홀드가 돼서 요 S 값이 1이어서 그 패스가 걔는 살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요 백워드 패스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역시 또 학습이 좀 안 되는 좀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고요. 요 데드 뉴런이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 타임 스텝이라 그러면 100 타임 스텝 동안 멤브레인 포텐셜 연산을 하는데 어쩌다가 뉴런들이 요 멤브레인 포텐셜이 이제 네거티브 쪽으로 가면은 이게 사실 굉장히 다수의 뉴런들이 더 이상 포텐셜 회복이 불가할 정도로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뉴런들은 절대 스파이크를 만들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S라는 게 살아 있어야지 이제 백워드 패스가 있는 건데 이런 데드 뉴런들이 있는 순간 그 패스가 거기서부터는 아예 그냥 끊겨버립니다. 예, 이제 끊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고요. 그리고 요 포텐셜 오버슛도 큰 문제인데 이 오버슛이라고 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델타 펑션으로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이라는 건 어쨌거나 디스크리트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특정 시간에서 포텐셜이라는 게 정확하게 스레시홀드가 되겠느냐? 이제 그럴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오리지널한 모델을 이용해서 모델의 그 BPT를 적용하면은 실제 학습이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현재 이제 주류 방법은 뭐냐면은 이제 서로게이트 그레디언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레디언트가 아니라 이제 어디서 빌려온 그레디언트를 그냥 사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스파이크 펑션 자체를 헤비사이드 스텝 펑션을 쓴다 그러면은 그것에 이제 억지로 그레디언트를 만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스레시홀드가 1인 경우인데요. 스레시홀드가 1을 가지고 있는 델타 펑션 형태의 그레디언트가 나올 텐데 만약에 이거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은 전혀 될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크리티컬한 이슈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좀 다양한 펑션들을 사용합니다. 사실 그 이론적인 근거는 없는 이제 그런 펑션들인데요. 그러니까 테크니컬하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이제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서로게이 그레디언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 리니어하게 그러니까 스레시홀드에서 피크를 가지고 리니어하게 감소하는 그런 이제 서로게이트 펑션도 있고요. 아니면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감소하는 펑션도 있고, 아니면은 이를 주변으로 어떤 박스카 펑션 형태의 서로게이트 그레디언트 펑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다양한 형태의 서로게이트 그레디언트 펑션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어떤 서로게이트 그레디언트 펑션을 사용하더라도 그 결과는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논문에서 보면은 뭐 정확도 뭐 0.23% 정도로 이게 이거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근데 저희가 해보면은 사실은 그거는 베스트만 기록을 해놔서 그렇지 에버리지로 보면은 거의 차이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 서로게이트 그레디언트를 사용하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들을 거의 사실 대부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서로게이트 그레디언트를 쓰는 순간 스파이크가 실제 발생하든 안 하든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레디언트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요 타임 스텝에서 여기서 스파이크가 발생하지 않았다 전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멤브레인 포텐셜에서의
그 스파이크 펑션 그레디언트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BPTT에서 그 백워드 패스가 유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타임 스텝에서 거의 모든 타임 스텝에서 이제 모든 타임 스텝에는 백워드 패스가 유효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제기한 그 크리티컬 이슈들 요 그 오리지널 펑션의 non differentiability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백워드 패스의 개수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 문제도 역시 우리가 스파이크가 있건 없건 이제 그레디언트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데드 뉴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스파이크가 있건 없건 우리가 어쨌거나 그레디언트 계산할 수 있고 웨이트 업데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데드 뉴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포텐셜 오버슛 문제 역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테크니컬하게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방법이어가지고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고, 요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에서 소타 데이터들은 대부분 요 서로게이트 그레디언트 펑션을 이용한 결과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저 예, 예, 질문 예, 해도 아, 예, 되나요? 예, 예. 예, 예, 네네. 그 예. 서로겟 펑션 쓰는 대신에 확률적으로 그냥 랜덤 펑션 랜덤으로 해가지고 probability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 그러니까 그런, 예, 서로겟 펑션 예, 어쨌든 네네네. 예, 그런 방법은 사실 랜덤 넘버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랜덤 넘버는 가능하게 안 쓰려고 하는 트렌드고요. 왜냐면은 안 그래도 이게 지금 타임 컴플렉스가 굉장히 좀 크고 좀 그래가지고 근데 보통 이제 그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션 하기보다는 이게 보면은 요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이제 그런 서로게이트 펑션을 그냥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그 자체가 PDF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어떤 프로바빌리티를 감안해서 이런 뭐 서로게이트를 쓴다. 근데 이건 어쨌거나 근데 디터미니스틱한 서로게이트 펑션이고요. 예, 근데 저는 아직은 프로바빌리스틱한 이제 펑션 자체는 아직은 못 봤습니다. 아, 그 왜 예, 질문하냐면 예, 예, 예전에 어떤 아티클에서 읽은 것 같은데 실제 사람이 그 뭐냐 실제 니로에서 예, 러닝할 때 예, 예. 확률적으로 뭐 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돼 있어가지고 예, 한번 예, 예, 질문한 예, 거거든요. 예. 예, 예, 예. 예. 그런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예전에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딥러닝 향으로 가면서 이제 점점 좀 감소를 하는 그런 추세 같긴 하고요. 그래서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관련해가지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제 비슷한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좀 다른 이유에서 좀 비슷한 거를 해보긴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스토캐스틱한, 그러니까 사실 그 확률적으로 스파이크를 만들건 안 만들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스토캐스틱한 스레시홀드를 사용하는 거랑 이펙트가 똑같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스레시홀드를 우리가 이제 타임 스텝에서 좀 이렇게 랜덤 플럭츄에이션, 그러니까 화이트 노이즈를 줘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랑 이제 이펙티브하게는 완전히 동일한 경우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를 보면은 오히려 퍼포먼스는 많이 안 좋아집니다. 아, 예, 이게 많이 안 네, 좋아지는 또 그런 알겠습니다.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 사실 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좀 복잡게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그러니까 저희는 그 오버피팅을 좀 막아보려고 저희가 좀 오버피팅 문제 같은 게 좀 있긴 있어가지고 막아보려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근데 오버피팅은 막을 수 있는데 퍼포먼스가 굉장히 이제 안 좋아지는 이제 그런 걸 봐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몇 번 시도해보고 많이 해보진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현재 이 사용되는 조합은 그러니까 서로게이트 그레디언트와 이제 레이 코딩입니다. 그래서 레이 코딩이라고 하면 그 스파이크 카운트 코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에는 아웃풋이라는 거를 우리가 스파이킹 뉴럴넷의 아웃풋이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겠느냐라는 게 어떤 코드를 쓰겠느냐와 이제 일맥상통한 그런 이제 질문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흔히 이 스파이크 카운트 코딩 혹은 레이트 코딩에서는 각 타임 스텝에서의 이제 아웃풋 비트맵을 그냥 다 더합니다. 이렇게 계속 누적해서 더한 다음에 그거를
전체 타임 스텝의 개수 이게 이제 대문자 t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걸로 나눠주면 이게 레이시 되겠죠. 그러니까 아웃풋 스파이크 레이시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레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 뉴런을 이제 그, 그 액츄얼 레이블로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그거를 이제 로스 이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이 조합이 현재 가장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그런 조합이고요. 이런 그러니까 레이 코드를 쓰면은 일단은 쉽습니다.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단순히 스파이크 개수를 이제 더하면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그 딥러닝 그 프레임워크들을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장점은 뭐 성능이 좋다, 그리고 적용하기 쉽다, 그리고 데드 뉴런 효과도 사실 레이트 코드를 쓰는 순간 데드 뉴런도 크게 없어집니다. 이게 없어지는 게 왜냐면은 이 레이트 코드에서는 사용하는 전체 스파이크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설사 이제 특정 뉴런이 어떤 이유에서 멤브레인 포텐셜 자체가 이 마이너스 쪽으로 많이 좀 치우쳐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인풋 스파이크가 많으면 다시 플러스 쪽으로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스파이크를 사용하는 요 레이 코딩 기반의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이제 데드 뉴런 이슈도 이제 딱히 없다. 그러니까 설사 데드 뉴런이 존재하더라도 전 페이지에 보여드린 것처럼 학습할 때 이제 서로게이트 그레디언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크게 학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제 큰 장점이 있고요. 이제 단점은 스파이크의 개수입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스파이크를 사용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러면은 너무 많은 스파이크를 사용하는 게 이제 왜 문제냐라고 이제 그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뉴로모르픽 하드웨어 적용을 염두에 두어야만 제가 생각하기엔 의미가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게 DNN 대비 큰 장점이 없는 그런 모델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학습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즉 타임 컴플렉시티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인퍼런스 할 때도 DNN 대비 장점이 딱히 없는 이제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뉴로모르픽 하드웨어 어플리케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뭐 스탠드얼론 SNN 모델이라고 하면은 크게 DNN 대비 테크니컬하게 메리트가 없는 이제 그런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를 뉴로모르픽 하드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염두에 뒀을 때 요 굉장히 많은 스파이크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고 혹은 학습보다는 인퍼런스죠. 굉장히 많은 스파이크를 이용해서 인퍼런스를 하는 게 어떤 문제를 초래하냐면 인퍼런스 레이턴시를 엄청 크게 증가시킵니다. 실제 뉴로모르픽 하드웨어로 가면은 예, 다음 페이지에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왜 서로게이트 그레디언트가 되는지 아직도 이제 그게 알려진 바는 없고요. 그리고 최적화된 서로게이트 그레디언트는 뭐냐? 그러니까 각각의 논문마다 이제 자기가 사용한 특정 SNN 모델 그리고 데이터셋에 대해서 요런 서로게이트 그레디언트가 이거보다 나으니까 이게 최적화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특정 데이터셋에 그리고 특정 모델에 대해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는 그 서로게이트 그레디언트에 대한 그 theoretical 그라운드가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이론적인 얘기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테크니컬하게 너무 많은 스파이크를 이용해서 인퍼런스를 한다라는 게 이제 큰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하드웨어 적용,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하드웨어도 하고 지금 이쪽 알고리즘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SNN 쪽은 둘 다 좀 알아야지 알아야 될 부분이 조금 있는 이제 그런 분야여가지고요. 이제 현재 드로모르픽 하드웨어 이제 멀티코어 프로세서가 대세고요. 디지털. 보시면은 이건 저희가 쓰는 이제 32코어 이제 프로세서고요. 이제 각각의 코어의 구조를 보시면 뭐 이런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연산을 하는 뉴런 블럭이 있고 그리고 웨이트를 저장하고 있는 이제 시냅스 블록이 있고 그리고 요 뉴런들 사이에 그 토폴로지를 결정하는 즉 이 연결을 결정하는 그 룩업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룩업 테이블을 포함하고 있는 요 토폴로지 블록이 이렇게 있고
요는 뭐냐면은 인퍼런스 과정 동안에 우리가 실제 매 타임 스텝마다 뉴런 블록에서 각각의 뉴런이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 베리어블, 여기서는 이제 멤브레인 포텐셜이 되겠죠. 멤브레인 포텐셜을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 업데이트는 그냥 단순히 그 익스포넨셜 디케이 텀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표현을 한 게 그 업데이트를 하는 한 스텝에서 모든 뉴런의 멤브레인 포텐셜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 n분의 1을 곱해주는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은 요게 n은 그 네트워크가 포함하고 있는 전체 뉴런의 개수고요. 요게 nc는 그 네트워크를 매핑을 하는데 필요한 코어의 개수.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코어가 포함하고 있는 뉴런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물론 다 디자인마다 다르긴 다른데 로이가 이게 1K 뉴런이 하나의 코어에 들어가 있고요. 다른 이 크로스바 기반의 프로세서들 뭐 트루노스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들은 대략 한 256개 정도의 뉴런이 하나의 코어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의 코어에 있는 뉴런들이 멀티플라이어를 이제 공유한다라고 했을 때, 근데 이건 이제 그 파이프라이닝이 다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니셜 딜레이를 한 A 정도 두면은 코어에 존재하는 모든 뉴런들의 스테이트 베리어블의 익스포넨셜 팩터를 곱해주는데 필요한 시간은 한 요 정도가 걸립니다. 예, 클럭 스피드고요, 이거는. 예, 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다 업데이트를 하는데 익스포넨셜 팩터만큼 곱해주는데 요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근데 문제는 요 시냅틱 오퍼레이션인데요. 그러니까 시냅틱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특정 뉴런에서 발생한 스파이크를 포스트 시냅틱 뉴런으로 전달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달만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벤트를 라우팅하고 그 전달된 스파이크에 의해서 멤브레인 포텐셜을 업데이트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를 합친 게 요 이제 시냅틱 오퍼레이션에 필요한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게 시냅틱 오퍼레이션 퍼 세컨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연히 프로세서마다 다르고요. 근데 여기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요거를 짧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프로세서 이제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시냅틱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한 타임 스텝에서 전체 네트워크에서 NSP만큼의 스파이크가 발생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용하는 프로세서의 요 시냅틱 오퍼레이션 퍼 세컨 밸류를 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 시냅틱 오퍼레이션에 필요한 시간은 요 정도가 된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러고 그러면 한 타임 스텝에서 얼마나 많은 이제 월클럭 타임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택트 베리어블의 익스포넨셜 팩터만큼 곱해주는 데 필요한 시간, 즉 T업과 요 T솝이 패러럴하게 진행되는 경우, 혹은 시리얼하게 진행되는 경우, 이게 두 가지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 그냥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그냥 두 개가 이제 시리얼로 진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타임 스텝의 월클럭 타임은 요 T업과 T솝을 더한 것과 같다라고 하면 하나의 타임 스텝에서 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전체 인퍼런스 시간은 요 타임 스텝, 이게 하나의 타임 스텝에서의 월클럭 타임이니까 얘네들을 그냥 전체 타임 스텝에서의 월클럭 타임 다 더해버리면 그게 인퍼런스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니까요. 그거를 해보면은 요렇게 그냥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이건 못합니다. 이거는 빼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없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전체 인퍼런스를 하는데 필요한 월클럭 타임은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포텐셜 업데이트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전체 타임 스텝에서 전체 네트워크에서 시냅틱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흔히들 사용되는 물론 그 디자인마다 다르긴 다르지만 그 어떤 그 숫자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로이의 경우에는 이게 한 1K 정도, 요 딜레이라고 하면은 초반 딜레이라고 하면 이제 얼마 안 크니까요.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데 한 10클럭 사이클 하면은 실제적으로 얘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클락 스피드는 한 100MHz, 그리고 요 시냅틱 오퍼레이션 퍼 세컨을 보시면 이게 이제 프로세서들마다 상이한데요.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이제 클락 스피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달라지긴 한데 대략 한 10에서 20
시냅틱 오퍼레이션 퍼 세컨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봤을 때 그럼 전체 인퍼런스에 필요한 월클럭 타임을 뭐가 좌지우지하느냐? 그럼 실제로 보면 이게 훨씬 큽니다, 이쪽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인퍼런스를 하는데 100만 개의 스파이크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이 뒤에 게 이 앞에 걸 압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임 스텝의 개수가 몇 개냐? 물론 이게 컴퓨터로 우리가 이제 연산할 때는 당연히 타임 스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뉴러모르픽 하드웨어로 오면은 실제로 타임 스텝의 개수보다는 사용하는 스파이크의 개수가 얼마냐가 전체 인퍼런스 레이턴시를 결정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턴시를 고려하면은 당연히 사용하는 스파이크 개수가 적은 게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 이제 파워는 말씀도 안 드렸는데, 이제 파워 측면까지 고려하면 당연히 예, 사용하는 스파이크의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파워 소모가 적기 때문에, 예, 어쨌거나 적은 스파이크를 사용하면 파워 측면 그리고 레이턴시 측면에서도 이제 확실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레이 코드를 사용한 그런 이제 방법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많은 스파이크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그러지 말자라는 게 철학이고요. 그래서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뉴럴 코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템포럴 코드 혹은 레이턴시 코드를 쓰면은 하나의 스파이크만 이용해서도 어떤 그 유의미한 물리량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드렸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 템포럴 코드를 사용하면은 이제 많은 스파이크를 실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은 요 그래프를 보시면요, 백워드 패스랑 포워드 패스가 다릅니다. 어디서 다르냐면 요 액티베이션에서 다릅니다. 아까 전 페이지, 아까 보여드렸을 때 여기서는, 예, 여기서는 지금 결국에는 포워드와 백워드 패스가 같습니다. 같다라는 게 얼라인이 돼 있죠. 이제 얼라인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방향은 반대지, 그러니까 얼라인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백워드 할 때도 요 스파이크 펑션을 반드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스파이크 펑션 자체를 우리가 미분 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서로게이트 모델을 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렇게 포워드 패스와 백워드 패스를 나눠 놓으면은 실제 그런 문제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나누느냐? 이제 포워드 과정에는 동일하게 아까 그러니까 레이 코드를 사용한 거와 마찬가지로 요 스파이크 펑션을 사용하고요. 포워드 패스에선 사용하고, 근데 백워드로 갈 때는 그 스파이크라는 펑션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스파이크가 발생한 타임을 라는 어떤 그거를 이제 백워드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백워드 펑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통해서 다음 밑에 층으로 이제 밑에 존재하는 그 컴퓨테이셔널 유닛으로 가는 이제 그런 패스를 생각해 보시면은 요런 경로를 따라가면은 보신 것처럼 요 스파이크 펑션의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연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이제 스파이크 펑션의 미분 불가능성 때문에 생기는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회피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그게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 예, 이거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체인 룰을 사용할 때, 여기 보시면은 요 이제 스파이크 타이밍을 이용한 이제 백프롭의 경우고요. 그래서 요게 요 첫 번째 두 개의 텀이 이제 에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러 백 프로파게이션 한 그 에러 값이고요. 요 마지막 텀이 인풋인데요. 그 시냅스로의 인풋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아까 레이 코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요 그레디언트 자체가 지금 스파이크 펑션으로 지금 그레디언트를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스파이크 펑션이 아니라 요 타임으로 이제 체인 룰을 구성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여기 라운드 T, 라운드 U, 요 텀은 미분 가능합니다. 이게 어널리티컬하게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요것도 지금 어널리티컬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시오레티컬한 백그라운드가 없는 그 서로게이 그레디언트와 같은 이제 그레디언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또 다른 장점은 이 템포럴 코드의 특성상 오히려 이 템포럴 코드를 사용할 때는 스파이크 개수를 제한을 둡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제한을 두냐면, 보통은 하나의 뉴런이 발생하는 스파이크가 한 개 이상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전체 타임 스텝에서 하나의 뉴런은 맥스 하나의 스파이크만 만든다
라는 가정을 보통은 둡니다. 예. 물론 안 둬도 상관없는 건데, 그러니까 흔히들 이렇게 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스파이크 개수에 이제 그 개수에 이제 하드캡을 적용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스파이크 개수가 굉장히 적고요. 그러면 이제 스파이크 개수에 하드캡을 적용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아웃풋 레이어에서는 반드시 둬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둬야 되는 게 이게 다음 페이지에 좀 말씀드릴 텐데요. 왜냐면은 아웃풋 스파이크 타이밍이라는 걸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아웃풋 뉴런은 적어도 하나의 스파이크를 만들거나 혹은 스파이크를 내지 않거나 전체 타임 스텝에서 이제 그렇게 두고요. 이게 좋은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제 데드 뉴런 문제가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여기서. 왜냐면은 엄청나게 적은 수의 스파이크를 이용해서 이제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부 데드 뉴런이 스파이크를 발생하지 않으면은 사용할 수 있는 스파이크 개수가 굉장히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실제로 학습이 제대로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좋은데 효율성 측면에서는 좋은데 이제 데드 뉴런과 같은 문제에 직면을 하면은 이제 굉장히 그냥 학습이 아예 안 돼 버리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요 템포럴 코드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어떤 템포럴 코드를 사용하겠느냐.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아웃풋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하겠느냐의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흔히 사용되는 게 요 타임 투 퍼스트 스파이크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템포럴 코드가 맞습니다. 이게 스파이크 타이밍을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웃풋 뉴런의 스파이크 타이밍에 순서를 매겨서 이제 첫 번째 스파이크를 내는 뉴런의 레이블이 이제 코렉트 레이블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TTFS 코드는 근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얘기하는 레이턴시 코드랑은 좀 상이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런 경우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늘 이제 스파이킹 레이턴시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요런 이제 프리시냅틱 뉴런들이 있고요. 요게 하나의 그 아웃풋 뉴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아웃풋 뉴런이 있는데 그럼 요 아웃풋 뉴런의 스파이킹 레이턴시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니까 레이턴시는 늘 상대적인 값입니다. 절대적인 값이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 프리시냅틱 뉴런으로부터 스파이크가 이렇게 S2, S1, S3가 인풋이 들어오면은 항상 그 스파이킹 레이턴시는 첫 번째 스파이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요 아웃풋 뉴런이 스파이크를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이 요게 레이턴시입니다. 요게. 예. 그러니까 요거를 레이턴시로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레이턴시라는 거는 그 앱솔루트한 레퍼런스가 있는 그런 퀀티티는 아니고 그래서 항상 인풋 스파이크가 첫 번째 인풋 스파이크가 인풋이 된 시점으로부터 요 아웃풋 스파이크가 발생하기까지 요 시간차가 레이턴시고요. 근데 요 TTFS 코드는 이 절대적인 시간을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 아웃풋 뉴런들이 걔 레이턴시가 굉장히 짧아도 만약에 첫 번째 인풋 스파이크가 들어오는 시점이 다른 뉴런들 대비 늦다 그러면은 이제 절대적으로 스파이크가 발생하는 시간은 다른 뉴런 대비 늦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TTFS 코드는 이런 문제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존의 레이턴시 코드랑은 좀 이제 그런 상이한 점이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실 백프로퍼게이션 이 파이프라인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보면 이게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저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혼란스러울까 봐 좀 이제 그 이론적인 건 좀 많이 했는데 그냥 결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레이턴시 코드를 사용하고요. 당연히 저희 이제 하드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염두에 두고 이 알고리즘 개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요 템포럴 코드에 관심이 많고요. 이게 많고 좀 이 템포럴 코드로 가면은 좀 네트워크에 손을 봐줘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기존의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 사용되던 테크닉들 예를 들어서 뭐 흔히 풀링 레이어들만 하더라도 뭐 기존의 맥스풀, 에버리지 풀 이것들의 갖는 의미를 우리가 만약에 레이턴시 코드를 사용한 스파이킹 뉴럴 넷이라고 하면 사실 그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레이턴시 코드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파이킹 레이턴시 자체가 이제 액티베이션에 해당되게 되는 건데 우리가 맥스풀의 경우에는 이제 특정 타임 스텝에서 특정 패치에서 그건 당연히 0 아니면 1이거든요. 이제 스파이크 비트맵이기 때문에 그러면 1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1을 내보낸다라는 게 만약에 1이 없으면 0이고 그 중에 하나라도 1이 있으면 1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레이턴시 코드에 입각한 정보 처리 관점에서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레이턴시 코드로 가면은 좀 손을 봐줘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사용할 수는 있는데 좀 이제 레이턴시 코드에 맞게 좀 손 봐줘야 될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요 데드 뉴런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이제 맞는 좀 테크닉들을 좀 사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쪽에 좀 맞춰가지고 이제 요 뉴런 모델 혹은 그 학습 알고리즘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뭐 아직 발표는 안 한 최근 결과인데 아직 성능은 사실 템포럴 코드를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근데 전체적으로 템포럴 코드를 사용한 SNN 학습 결과가 사실 현재는 그 레이 코드 대비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타 데이터는 대부분 레이 코드와 요 서로겟 그레디언트 펑션을 이용한 그런 학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학습, 그러니까 애큐리시 측면에서는 기존의 레이 코드 방법을 능가를 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저희가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스파이크의 개수가 일단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스파이크 개수를 저희는 이제 많이 이제 따지는데, 근데 이게 사실 그 보고된 논문들을 보면은 이제 스파이크 개수는 이제 열외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사실 스파이크 개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그리고 SNN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소프트웨어만의 기술이 아니라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 애플리케이션이 없다 그러면은 크게 또 의미가 있지 않은 그런 모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다수의 논문들이 인퍼런스 하는데 필요한 스파이크 개수를 보고하지 않는다라는 건 좀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그중에 일부 보고된 거와 비교를 해보면요. 물론 애큐리시는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이제 사용하는 스파이크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제 굉장히 적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레이어에서 전체 타임 스텝에서 과연 몇 퍼센트의 뉴런이 스파이크를 만드느냐를 이제 저희가 플롯을 한 건데,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모델이 워낙에 또 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타임 스텝도 좀 많이 필요하고 해가지고, 좀 컴플렉시티가 높은 데이터셋을 아직은 좀 사용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한 사이파 100 정도까지는, 이제 벤치마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간단한 패션 앰니스티 같은 걸 보시면은 각각의 레이어별로 액티브 뉴런의 비율입니다. 즉 전체 타임 스텝에서 스파이크를 하나의 스파이크를 만들어내는 뉴런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FM리스트의 경우에는 이게 한 0, 뭐 일부는 뭐 0.5를 넘기도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액티브한 뉴런의 레이쇼가 낮은 걸 알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도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걸로 봐서는 음, 굉장히 무의미한 스파이크는 일단 발생을 시키지도 않고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필터링을 하는 풀링 레이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제거를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이파 10의 경우에는 패션 애니스트 대비 조금 더 레이쇼가 높긴 높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에버리지로 보면은 좀 높진 않습니다. 예, 액티브 뉴런의 레이쇼가.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적은 수의 스파이크를 사용하고도 어, 아주 나쁘지 않은 그 애큐리시를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학습 알고리즘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학습 아키텍처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학습이었다면 음, 이제 그 라이트 웨이트 SN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라이트 웨이트 SNN이라고 하면은 그 뭐 사실은 뭐 컴퓨터로 계산하는데 이제 라이트 웨이트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뉴러모르픽 하드웨어 응용을 위해서 지금 저희 라이트 웨이트 SNN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어, 실제 그러니까 뉴러모르픽 프로세서로 가면은 그 하나의 프로세서가 호스트할 수 있는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의 이제 사이즈를 결정하는 게 결국에는 온칩 메모리 캐패시티입니다. 왜냐면은 온칩 메모리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온칩 메모리 캐패시티가 굉장히 그러니까 모델 사이즈를 결정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웨이트 퀀타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SNN에서 안 그래도 온칩 메모리 캐패시티가 작은데 여기 또 웨이트를 우리가 풀 프리시전으로 사용하면 이게 정말로 이제 캐패시티가 줄다기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의 사이즈가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SNN에서의 웨이트 퀀타이제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토픽입니다. 예, 특히 뉴러모르픽 하드웨어에 우리가 매핑을 하기 위해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웨이트 퀀타이제이션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컨볼루션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이제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웨이트 SNN. 어, 예,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퀀타이제이션은 보다 이 컨볼루션을 대체하는 연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웨이트 퀀타이제이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게 이게 그 DBS 128 제스처 이제 데이터셋이고요. 이거는 이벤트 카메라로 촬영한 어떤 제스처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그 초반부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스태틱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굳이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를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데이터셋을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훨씬 더 적은 리소스를 이용해서 학습이 잘 할 수 있고 인퍼런스도 잘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같은 종류의 데이터셋을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학습을 해야 될까? 사실 그 당위성은 없고요. 그러면은 이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셋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DNN으로 학습하기 어려운 데이터셋을 학습을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DNN과 SNN이 공존을 하면은 이제 오버랩이 되는 부분에서 당연히 SNN의 메리트는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DNN 대비. 그러면 이제 DNN으로 하기 힘든 데이터셋을 우리가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학습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다이내믹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셋들.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이제 다이내믹 데이터셋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다이내믹 데이터셋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의미하는 게 이렇게 어떤 인풋이 시간에 따라 바뀐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시간에 따라 어떤 인풋, 그러니까 서피스에 있는 인풋은 달라지는데 특정 타임 스텝에서의 스틸 컷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인풋이 뭔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이제 저희는 그걸 다이내믹 데이터셋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제스처를 우리가 특정 타임 스텝에서 스틸 컷으로 봤다. 보면 제스처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 손이 움직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스틸 컷으로 봤을 때는 그게 뭔지 전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치도 마찬가지고요. 특정 타임 스텝에서 어떤 각각의 요 밴드별로의 인텐시티를 봤을 때 도대체 이게 어떤 단어인지 전혀 예상할 수 없고요. 이제 그런 데이터셋을 저희는 다이내믹 데이터셋, 이제 스태틱 데이터셋은 이제 정지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만약에 우리가 이런 DBS를 이용해서 촬영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DBS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인풋은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는데 그건 사실 스틸 컷만 봐도 그 오브젝트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스태틱 데이터셋이라고 저희는 구별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스파이킹 뉴럴 넷이라고 하면은 이런 그 DBS 128 제스처 등과 같은 어떤 다이내믹 데이터셋을 학습하는데 사용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저희 이제 판단이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DBS 128 제스처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흔히 사용되는 데이터셋이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 데이터셋을 학습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진 게 컨볼루션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뎁스를 가지고 있는 이제 컨볼루션 기반의 SNN이고요. 당연히 이제 성능 측면에서는
잘 나옵니다. 성능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늘 갖고 있는 질문이,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과정 자체가, 어떤 그 스페이셜한 구조를, 어떻게 보면 스페이셜한 스트럭처를, 데이터 스페이셜 스트럭처를 캡처하는 데는 좋은 방법인 건 인정하는데, 이게 타이밍 도메인에서의 어떤 피처를 이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할 수는 있는데, 과연 효율적인 방법일까라는 게 이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던 그런 고민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타임 서피스라는 거를 이제 이용한 어떤 그 특히나 템포럴 도메인에서의 데이터의 스트럭처를 캡처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 타임 서피스라는 거를 저희가 제안을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몇 년 됐습니다. 그 몇 년 전에 이제 그 DBS 이미지 프로세싱 하는 분야에서 이제 제안한 그런 방법이고요. 예, 별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전체 인풋 필드고요. 인풋 필드에 이벤트 데이터가 이제 특정 시간에 들어온다, 발생을 한다. 그래서 T1에서 요 녹색의 픽셀에서의 이벤트, 그러니까 결국엔 비트입니다. 0 아니면 1이고, 그러니까 1이 발생을 하고, T2에서, 그러니까 T1에서 요 빨간색의 픽셀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T2에서 요 녹색 픽셀에서 이벤트가 발생하고, 요 T3에서 요 파란색 픽셀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 할 때, 요 각각의 픽셀에 우리가 타임 서피스라는 걸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서피스는 뭐냐면은 요 각각의 픽셀을 가운데 둔 어떤 특정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요 타임 서피스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거 좀 어떻게 하드한 코릴레이션 랭스를 주는 건데 어떤 픽셀을 센터에 두고 그 유효한 타임 서피스 안에 존재하는 다른 이벤트는 요 스페이셜한 코릴레이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하드한 어떤 코릴레이션 랭스를 우리가 정의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임 서피스는 그래서 스페이셜한 코릴레이션을 정의해주는 어떤 도메인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요 빨간색의 타임 서피스가 요만큼인데 요 뒤이어 발생한 요 녹색, 파란색 이벤트들이 요 빨간색의 타임 서피스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이벤트들은 스페이셜한 코릴레이션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하나고, 그러니까 타임 서피스 이용해서 어떤 스페이셜한 스트럭처를 캡처할 수 있다 하나고, 또 이제 템포럴 스트럭처도 캡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 밸류들이 예를 들어서 요 T3에서 발생한 요 파란색 픽셀에서 발생한 이벤트가 얘도 이제 시간상으로 컨볼루션을 하게 됩니다. 익스포넨셜 커널을 이용해서 컨볼루션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요 예를 들어서 파란색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파란색 입장에서 요 빨간색 픽셀이 요 파란색 픽셀의 타임 서피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코릴레이션을 고려를 하게 되고, 이게 시간상으로 만약에 요 파란색 이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T3가 만약에 T1과 굉장히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다. 이제 그 경우에는 사실 공간상으로는 코릴레이션이 있지만 시간상으로 봤을 때 두 픽셀 사이의 코릴레이션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시간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이벤트가 아무리 공간상으로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두 개의 코릴레이션을 당연히 그냥 이제 고려를 해주면 안 되는 경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그 익스포넨셜 커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익스포넨셜 커널을 사용한 이 타임 서피스의 경우에는 어떤 픽셀과 픽셀 사이의 공간 그리고 시간적인 코릴레이션을 어느 정도 캡처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타임 서피스가 처음 제안된 그런 배경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그냥 사용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타임 서피스를 이용한 어떤 DBS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실제 이걸 SNN에 적용한 건 아니고요. 기존 방법은 뭐였냐면 에버리지 타임 서피스를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DBS 이미지가 그러니까 1000 타임 스텝 동안에 이제 DBS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 1000 타임 스텝 동안에 이제 모든 타임 서피스를 계산을 하고 이제 그들의 평균을 내서 에버리지 타임 서피스를 구성을 하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기존에 좀 연구가 되어 왔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럴 게 아니라 이 타임 서피스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타임 서피스 방법 자체는 아니지만 그 타임 서피스라는 방법을 이제 실시간으로 학습을 하는 우리 SNN에 적용을 해가지고 어떤 그 에버리지 퀀티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리얼타임으로 리얼타임이라기보다는 매 타임 스텝마다 이 타임 서피스 구성을 달리하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서브 레이어를 저희 SNN에 이제 구현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저희 이제 철학이었고요. 실제로 타임 서피스를 구성하는 방법은 이제 기존의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파이토치를 저희는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요 기존의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전혀 이제 큰 문제 없이 타임 서피스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타임 스텝마다 이제 타임 서피스 이밸류에이션을 저희는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이벤트 드리븐 타임 서피스를 구성하는 거고요. 즉 이벤트가 없으면 타임 서피스 자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벤트가 발생하면 당연히 타임 서피스 이용해서 데이터 프로세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벤트가 있는 경우에만 타임 서피스를 이제 구성하는 그런 이제 아키텍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보여드린 DBS 128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손을 이제 회전을 하는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해서 구성한 이제 타임 서피스고요. 그래서 각 타임 스텝에서 여기는 200번째 타임 스텝, 210번째부터 240번째 타임 스텝까지의 이제 타임 서피스를 저희가 쫙 이제 2D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타임 서피스의 크기는 7x7로 저희는 이제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타임 서피스를 구성하기 이전에 인풋 필드에 그리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드를 8x8로 그리드를 나눠서 인풋 그러니까 타임 서피스를 모든 인풋 필드에 대해서 구성할 게 아니라 어떤 그리드 내에서의 픽셀들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있을 가능성이 당연히 크겠죠. 왜냐하면 그리드 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이벤트들은 공간상으로 이제 코릴레이션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드를 나눠서 같은 그리드 내에 있는 이벤트들끼리들만 이제 타임 서피스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DBS 128 그리고 SHD 이건 이제 하이델베르그 이게 스파이킹 데이터셋이라고 다양한 외국어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스피치까지는 아닌데 단어들 이제 레코그니션을 하는 그러니까 단어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고무적인 결과가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컨볼루션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컨볼루션만큼의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컨볼루션 대체 알고리즘을 찾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타임 서피스를 구성을 하고 그 위에 그냥 하나의 댄스 레이어만 둔 네트워크를 저희는 사용했고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이제 DBS 128 제스처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하고 정확도를 판단해 본 결과 실제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이건 사실 댄스넷 같은 경우에 좀 큰 네트워크거든요. 엄청 큰 네트워크인데 이제 그런 네트워크 대비 오히려 성능은 좋진 않지만 그래도 아니구나 이게 오히려 좋구나. 예. 오히려 그런 것보다 성능이 좋은 그런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고요. 이제 파라미터스 측면 그리고 이제 사용한 이 컴퓨테이션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개수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나 요 저희가 이제 타임 서피스를 구성하는 과정 자체가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조금 들어갑니다. 오퍼레이션 자체가 엄청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컨볼루션 대비 어마어마하게 요 오퍼레이션 개수는 줄일 수가 있고요. 예, 당연히 이제 사용하는 저희 이제 하나의 댄스 레이어밖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요 타임 서피스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파라미터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미터 개수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이제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 SHD에 대해서도 보면은 이제 성능 자체도 이제 꽤 높고 이제 사용하는 플롭스 그리고 파라미터 수도 적고 그리고 엔카는 뉴로모르픽 카 데이터셋이라고 이제 DBS로 정지되어 있는 차를 촬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이너리 데이터셋이고요. 그냥 차가 아니다만 구별하는 이제 좀 쉬운 데이터셋이고요. 요 경우에 대해서도 예,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얻으면서 굉장히
오퍼레이션의 수는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결과를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컨볼루션이라는 게 퍼포먼스 측면, 즉 애큐리시 측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긴 한데 과연 그러니까 에피커시는 높은데 이피션시가 높은 방법론이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 좀 뭐 이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기 좀 그런데 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 결론이고요. 그래서 분명히 컨볼루션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또 다른 그러니까 그 이피션시가 높은 방법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타임 서피스 어널리시스라는 게 이제 그중 하나가 되지도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요는 그러니까 라이트 웨이트 SNN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컨볼루션 자체가 워낙에 이 오퍼레이션 인텐스하기 때문에 좀 대체를 해가지고 좀 라이트 웨이트 SNN 자체도 라이트 웨이트고 좀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스도 좀 낮은 그런 알고리즘을 찾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그 웨이트 퀀타이제이션이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냐면 온칩 메모리 캐패시티가 굉장히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에 그 유립스에 보고한 건데요. 이게 이제 CBP라고 그러니까 백프로파게이션 위드 컨스트레인트라고 그러니까 웨이트에 저희가 어떤 그 퀀타이제이션 컨스트레인트를 주면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저희가 작년에 보고를 했고요. 이제 방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존의 로스 대신에 저희는 그 라그랑지안 펑션을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용해서 그 에러 백 프로파게이션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라그랑지안 펑션은 기존에 사용한 로스 플러스 이제 컨스트레인트 펑션이 있습니다. 요 컨스트레인트 펑션은 뭐냐면 사실 요게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하나의 웨이트마다 요 하나의 펑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펑션은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합니다. 웨이트가 우리가 원하는 퀀타이즈된 웨이트 값에 가면 갈수록 요 컨스트레인트 값이 이제 감소하는 식으로 저희가 펑션을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그랑지안 펑션을 이용해서 이제 에러 백프롭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퀀타이제이션도 되고 그리고 로스를 줄이는 효과도 동시에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간단한데요. 우리가 라그랑지안 펑션을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용해서 그걸 웨이트 그리고 하나 더 파라미터가 추가되는데 이게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입니다. 즉 하나의 웨이트마다 다 주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 그리고 웨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따져보면은 이 두 개는 오소고날하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표현드린 라그랑지안 펑션은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와 요 컨스트레인트 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요거를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요게 없다면 요 두 번째 게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이게 뭐냐면은 이게 에러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로스 미니마이즈를 한 건데 이 두 번째 텀이 뭐냐면은 이 옵티멀한 포인트에서의 그 컨스트레인트 값을 제가 이제 옵티멀한 경우에 컨스트레인트 값이 제로가 되도록 컨스트레인트 펑션 자체를 이제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 경우는 요게 이제 미니멈 값이니까 요 텀이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컨스트레인트 웨이트가 제로가 될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요 로스 펑션이 웨이트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제로가 된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니멈 값이 된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멀티플한 미니멈이 있다면 당연히 컨스트레인트 값을 제로로 할 수 있는 이제 그 포인트에서 우리가 그 옵티멀 값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의 전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컨스트레인트까지 고려하면 이게 옵티멀한 포인트에 해당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컨스트레인트 펑션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컨스트레인트 펑션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지그재그, 그러니까 소투스 라이크 펑션을 사용했고요. 우리가 원하는 퀀타이제이션 밸류에서 그 펑션 값이 그냥 제로가 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고요, 펑션 자체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요 unconstrained weight window라는 걸 저희가 이게 도입을 했는데요. 이 도입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웨이트가
요 윈도우 안에 있으면은 컨스트레인트 펑션이 그냥 제로입니다. 그래서 요 윈도우 안에 있는 웨이트들은 전혀 컨스트레인트 효과를 보지 않고 다분히 그냥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좀 그래주얼하게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 펑션은 처음에는 이 전체에 있다가 이게 점점점 이제 줄어들도록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요. 윈도우를요. 그래서 처음에는 윈도우가 만약에 굉장히 컸을 때 그 경우는 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웨이트의 경우에는 사실 컨스트레인트에 의한 효과 없이 그냥 다분히 로스만 줄이려고 학습을 되게 되고요. 그래서 근데 이 윈도우를 점점 줄임으로써 요 윈도우 밖에 있는 웨이트들은 요 퀀타이즈된 밸류 값으로 이게 좀 빠져들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래주얼하게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걸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각각의 우리가 원하는 컨스트레인트별 이 컨스트레인트 펑션 디자인 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좀 이론적인 거는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 학습하는 거는 이제 웨이트,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그리고 요 unconstrained weight window 값 G 요 세 개인데 사실 G는 그냥 학습이라기보다는 어떤 조건에 맞추면 그냥 좀 키워주는 그런 파라미터고요. 근데 요 웨이트라는 거와 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는 당연히 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기존 파이토치를 이용해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그러니까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이제 CVP라면 이거를 동일하게 그냥 SNN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바꿔주는 거 없이 기존의 SNN을 이용해서도 당연히 학습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SNN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적용을 했고 그래서 학습 알고리즘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스트 퀀타이제이션 방법이거든요. 저희 CVP는 그러니까 이미 학습이 된 모델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모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TSSL BP라는 알고리즘으로 이제 학습이 된 그런 모델도 사용했고 그리고 SEW SNET이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네트워크도 저희가 그러니까 GitHub에 다 공개된 것들은 대부분 시도를 해봤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기존의 32비트 이제 풀 프리시전 웨이트보다 저희 이제 CVP를 이용해서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프리시전은 저희는 이제 바이너리와 터너리를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은 음, 좀, 어떤 경우에 좀 황당한 결과가 나왔는데 오히려 퀀타이제이션을 하고 나면은 프리시전이 증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요 TSSL BP, 그러니까 사이파 10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한 그런 모델인데 이제 액큐리시 자체가 풀 프리시전을 사용할 경우 한89% 정도인데 저희가 이제 CVP를 이용해서 퀀타이제이션을 하고 났더니 이게 89.95% 정도로 오히려 좀 증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어, 종종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왜 일어나는지는 저희도 아직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당연히 메모리 사용 측면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32비트 대비 우리가 만약에 바이너리로 바꾼다고 했을 때 사용하는 메모리는 당연히 한 3%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 사용 측면, 특히나 뉴로모르픽 하드웨어로의 이제 그 응용을 따져봤을 때 이런 그 웨이트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게 실제로 굉장히 그러니까 유효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발견한 그 포인트고요. 여기까지가 사실 준비한 내용의 전부고요. 그러니까 아웃룩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그냥 한 줄을 그냥 이렇게 써놨는데 저희가 뭐 제가 성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 줄만 쓴 거는 아니고요. 아직도 저희가 이쪽 분야의 좀 연구를 그래도 꽤 오래 했는데 아직도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이에요. 이게 질문인데요. 아직 질문이고 누가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이런 질문을 저에게 주시면은 좀 아직도 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그런 질문인데 도대체 SNN이라는 거와 뉴런모르픽 하드웨어가 뭐가 좋으냐라는 이제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재밌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왜냐하면 워낙에 컴플렉시티가 큰 모델이다 보니까 아직 이론적으로 할 것도 많고, 그리고 테크니컬하게 막 알고리즘 혹은 뭐 네트워크 디자인 측면에서 아직도 할 게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 좀 더 펀더멘탈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SNN이라는 거와 뉴런모픽 하드웨어가 엄밀히 얘기하면 DNN 대비 어떤 장점이 있을까라는 건데요. 어, 제가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제가 답을 찾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답을 찾으면. 예,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 예,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